오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정권이 국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도로를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포격을 위해 포병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표는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의 보고를 받은 후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이미 루카셴코에게 그가 합법적인 군사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전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크렘린은 벨라루스를 발트 3국과의 전쟁 준비를 위해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중요한데 이미 러시아의 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가 발트 3국과 핀란드의 전쟁을 직접적으로 위협했고 심지어 유엔에 그런 요청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유엔 헌장 51조의 적용을 요청했는데 이 조항에는 자위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주 동안 독재자 루카셴코가 이미 2번이나 자국을 전쟁에 대비시키고 있다고 밝히며 전투행동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다시 휘말릴 것을 걱정해야 할까요? 오늘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Поговорим.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며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어요. 자, 벨라루스의 국경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도로의 개발과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쪽을 향해 배치된 포병 진지들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시 벨라루스를 전쟁에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와의 회의 후에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즉시 관련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땅과 독립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벨라루스의 실질적 지도부에 경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가 전선 상황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인용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선에 관해서입니다. 우리 진지를 지키고 러시아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는 모든 부대에 감사드립니다. 4월 에도 정령군을 격파하는 속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러시아는 전선의 주도권을 빼앗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점령군이 병력 재배치를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벨라루스 영토에서 군사 활동이 증가한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루카셴코가 최근 그곳에서 벨라루스 군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의 인용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벨라루스의 접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도로가 확장되고 있고 포병 진지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다시 한번 벨라루스를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채널을 통해 벨라루스의 실질적 지도부에게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땅과 독립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경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의 성격과 그 결과는 벨라루스 지도부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벨라루스가 전쟁에 휘말리면 루카셴코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야 한다는 암시였습니다. 그는 실제 군사 목표가 될 수 있고 니콜라스 마두로의 운명을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루카셴코가 지금 전쟁 준비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루카셴코는 4월 1일 국가무장군의 종합점검 결과 회의에서 벨라루스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평화로운 시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점검 자체는 벨라루스 독재자에 의해 그 어느 때보다 대규모이고 엄격하다고 불렸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군 부대들은 실제 전투에 최대한 가까운 조건에 놓였습니다. 다음으로 죄송합니다만 독재자 루카셴코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군대를 창설했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해 국민들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와 대화하려 하면서 무기의 조준경을 통해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할 경우 벨라루스는 군대의 병력을 50만 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과제의 수준과 수행 속도는 심각한 지정학적 상황, 사건들, 그리고 외부 위협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узким границам.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얼마 전인 3월 26일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평양에서 양국 간 우미 평력 조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변인실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벨라루스의 연대와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인용하자면 서방의 민스크에 대한 불법적인 압력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벨라루스 정부와 북한 정부가 국제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북한과 벨라루스 모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양은 러시아에 탄약을 보내고 있습니다.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그리고 민스크는 2022년 2월 모스크바의 벨라루스 영토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의 교두보로 제공했고 자국 영토에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관련해서 올해 초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벨라루스 영토를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모스크바가 행동을 취하는 영토로 사용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나토 국가들을 상대로 한 정보 및 심리전의 성격을 띤 행동입니다. 연구소 분석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벨라루스 영토에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영공으로 드론이나 기구가 정기적으로 침입하는 것은 이른바 잠재적 분쟁의 제로 단계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쟁연구소는 여전히 러시아가 사실상 벨라루스를 합병했으며 벨라루스 영토에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영공 침범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로 단계, 즉 정보 심리적 단계의 일환으로 미래의 나토와 러시아 간의 잠재적 전쟁 준비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크렘린이 발트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위한 정보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이전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꼭 채널에 들어가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크렘린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벨라루스 영토에 여러 긴장 지점을 만들어서 벨라루스의 모든 이웃 국가들이 항상 경계할 수밖에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벨라루스 군 점검이 벨라루스인들을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는 점도 인정됩니다. 꼭 영토에서가 아니라 전선 어디서든요. 러시아군이 인력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14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다시 한번 나라가 전쟁에 대비 중임을 반복해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관리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독재자 루카셴코의 인용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원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때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이 무엇에 대비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일합니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앞으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지원하고 싶으시면 영상 설명의 링크와 계좌 정보를 이용해 주세요. 후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